다음 주에 우리 축구협회 현안 질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 이임생 이사를 포함해 국회로 가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답변하고 질문을 받는 자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지금 나온 소식 중 하나는 축구협회 노조에서 성명서를 냈다는 것입니다. 성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이번 임기를 끝으로 협회를 나가라. 성명의 제목이 정몽규 나가라이고요. 쭉 읽어보면 재미있는 내용 중 하나는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은 그동안 내부에서 꾸준히 정몽규 집행부에 대해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경영의 투명성, 승부 조작 비리, 축구인 사면 등 대중의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들, 임원들의 무능함,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은 계속해서 축구협회를 압박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몽규 회장과 집행부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축구협회 외부에서 비판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내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3일 축구협회 게시판에 사내 한마음 축구대회 개최 안내 공지가 떴습니다. 17개 시도협회 및 산하연맹 임직원과의 친선 축구대회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많은 직원들은 이 시기에 축구협회가 단합대회를 여는 것이 제정신이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부 감사를 앞두고 있으며 축구협회가 강도 높은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합대회를 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축구 팬들과 여러 축구 관계자들이 정몽규 집행부를 비판하고 있는데도 본인의 의지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정몽규 회장은 무지를 넘어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문체부 감사에 둔감하며 축구협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만 감사를 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몽규 회장 리스크로 인한 경영 참패, 후원사 가치 하락, 재정적 손실, 매출 하락 등을 이유로 그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자서전 축구의 시대에서는 축구협회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부회장들이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며 협회장이 사퇴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사퇴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를 어설픈 책임의식으로 간주하고 사퇴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 축구센터를 핑계로 자신의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버리고 그냥 나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지난주 9월 12일에 나온 것으로 그만큼 축구협회 내부에서도 큰 반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천안에서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축구협회가 마지막으로 몇 명을 출연했을 때 그때 포도 있었고요. 그 안에 아모림, 펠릭스, 바스, 페트코비치 여러 감독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공개했던 명단에 더해서 추천을 받은 명단을 합치면 마지막 후보군이 17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복수 추천이었습니다. 한 명만 추천한 위원도 있었어요. 아마 복수 추천이 무제한이었나 봐요. 무제한으로 추천을 했는데 홍명보 감독이랑 박은 감독이 가장 많은 7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시면 홍명보 감독이 7표, 박은 7표, 카사스 6표, 아놀드 5표, 아모림 4표였죠. 아모림을 추천한 사람도 몇 명 없었어요. 아마 아모림을 잘 몰랐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전력강화위원회 내부에서도 홍명보 감독과 박은 감독이 투표를 가장 많이 받았고 홍명보 감독이 왜 선정되었냐고 살펴보면 추천 이후 어떤 위원은 홍명보 감독이 올림픽과 월드컵 경험이 있고 리그에서도 핫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은 홍명보 감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명분이라고 했어요. 울산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대표팀으로 가면 욕을 많이 먹을 것이고 분명히 여론의 질타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축구협회도 홍명보 감독을 데려왔을 때 큰 반발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홍명보 감독이 빌드업 축구로 1위를 기록했다. 공격적으로 1위를 기록한 감독이었다는 식으로 명분을 제시했죠. 또한 국내 감독이 빠르게 선수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외국인 감독들과 비교했을 때 시간이 절약된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특히 박은 감독은 우리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는 명분도 있었죠.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홍명보 감독의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스스로 하고 싶다고 확실하게 어필했기 때문에 그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것입니다. 2014년에 자신의 능력과 생각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부분을 만회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원할 때 그를 선임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본인의 의사로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게 된 것이지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희생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회의록이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24일에 있을 현안 질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이 이 현안 질의를 잘 견뎌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한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여러 내용을 검토하고 공격할 거리들을 찾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임생 이사가 브리핑할 때 회의록과 다른 내용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축구협회에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이는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의 기능은 현재와 다를 것이 없고 위원들이 사임하지 않는 한 똑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축구협회는 답변했습니다. 임시적으로 이임생 기술이사가 대신 맡아 감독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전력강화위원회가 해체되거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임생 이사가 면접을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전력강화위원회와 공유하고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해 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임생 이사는 발표할 때 자신이 단독으로 위임받아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전력강화위원회가 이임생 이사에게 모든 권한을 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유정 의원실에서는 축구협회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거짓 브리핑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음 주 현안 질의에서 매우 흥미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구협회가 내부적으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